기찻길에 묶인 하얀 개 한 마리. 밧줄이 다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빵! 기차가 다가왔습니다. 70살 만수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는 개를 구했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창고 구석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낡은 상자. 이게 왜 여기에 있지? 50년 전 편지들.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편지들. 냇가에서 발견된 카세트 테이프 속 목소리. 만수야. 나야 영희야. 백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개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름이었습니다. 7월 중순, 햇살이 뜨거운 계절이었어요. 매미 소리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상도 외곽 작은 마을에 만수는 살고 있었습니다. 70살이었어요. 작은 농가주택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뒤쪽으로는 작은 텃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만수는 홀압이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 곁에서 조용히. 그날 이후 만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 서울에 살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알았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바빴고 만수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골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왔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시골이 너무 힘들어요. 불편하고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지내기는 힘들 겁니다. 손자만 가끔 왔습니다. 대학생인 손자 민준이는 방학 때 이틀 정도 내려왔어요. 할아버지를 보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밝았습니다. 만수는 손자를 보면 기뻤어요. 외로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도 이틀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만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만수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봤어요. 고추, 상추, 배추를 키웠습니다. 호미로 풀을 뽑고 물을 줬어요. 오전에는 마을 어귀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농사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 그러게. 비가 와야 하는데. 올해 고추 농사는 어떤가? 글쎄, 그럭저럭이야.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없었어요.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전부였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쉬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햇살이 마당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만수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조용할 줄이야.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집안에 말소리가 있었어요. 아내는 수다쟁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장에서 배추가 싸더라고요.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시험 잘 봤대요. 옆집 영인의 딸이 결혼한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만수는 듣기만 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밖에 없었어요. 혼잣말뿐이었습니다. 저녁도 혼자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남은 밥에 김치를 얹어 먹었어요. 간단했습니다. 식욕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화목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수는 텔레비전을 봤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웠던 자리, 3년 동안 빈 자리였어요. 순이야,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떠올렸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 따뜻한 목소리, 눈물이 났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외로웠습니다. 만수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자주 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산책하고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었어요.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날이 똑같았어요. 만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7월 15일이었어요. 장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장에 가기로 했어요. 반찬거리를 사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낡은 셔츠를 입고 모자를 썼어요. 지갑을 챙겼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에서 시내까지 30분 거리였어요. 버스는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끄러웠습니다. 장사꾼들이 소리쳤어요. 싸고 좋아요. 배추 한 포기 1,000원. 생선 신선해요. 사가세요. 만수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반찬거리를 샀어요. 김치, 멸치, 두부를 샀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가 기찻길을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봤어요. 기찻길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어린 새끼의 울음소리. 꽁꽁.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울음소리였어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만수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찻길 근처였습니다. 만수는 기찻길로 다가갔어요.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꽁, 꽁. 만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기찻길 레일 옆에 뭔가 보였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였어요. 그리고 작은 새끼 한 마리. 만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개는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밧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어요. 레일 옆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얀 진돗개였습니다. 털이 더러웠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개는 만수를 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새끼는 어미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했어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개를 기찻길에 묶어놓다니.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기차가 곧 올 겁니다.
만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개에게 달려갔어요. 밧줄을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했어요. 손으로 풀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칼이 있었어요. 작은 과도였습니다. 만수는 칼로 밧줄을 잘랐어요. 경적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빵, 빵. 만수는 밧줄을 다 자르고 개를 안았습니다. 새끼도 안았어요. 두 마리를 품에 안고 레일에서 벗어났습니다. 굴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순간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어요. 만수는 굴 아래에서 개와 새끼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어요.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개와 새끼를 내려다봤어요. 두 마리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개는 만수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혓바닥이 만수의 손을 감쌌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새끼도 만수를 올려다봤어요. 작은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두 마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다시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개와 새끼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줬어요. 두 마리는 물을 마셨습니다. 만수는 개를 봤습니다. 하얀 진돗개, 백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백구야,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끼도 꼬리를 흔들었어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집이 조금 덜 외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백구와 새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에서 산 물건은 기찻길에 두고 왔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였으니까. 마당에 백구와 새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마리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밧줄에 묶여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걸까요? 만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그릇을 가져왔어요. 수도가에서 깨끗한 물을 받았습니다. 백구 앞에 놓아줬어요. 백구는 물을 받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마셨어요. 목이 말랐던 겁니다. 새끼도 어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혀로 물을 핥았어요. 만수는 두 마리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 만수는 백구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얀 털은 흙과 먼지로 더러웠어요. 다리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가 나 있었어요. 발바닥도 까져 있었습니다. 새끼는 더 안쓰러웠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생후 2~3달쯤 되어 보였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만수는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개를 기찻길에 묶어놓다니. 죽으라고 묶어둔 겁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백구와 새끼를 돌보는 게 먼저였어요. 만수는 헌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물을 적셔 백구의 몸을 닦아줬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백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수를 믿는 것 같았어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 만수는 백구의 다리를 닦았습니다. 밧줄 자국 부분은 더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백구는 아픈지 가끔 낑낑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새끼도 닦아줬습니다. 작은 몸을 부드럽게 닦았어요. 새끼는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했어요. 니도 많이 무서웠지? 만수는 새끼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끼는 만수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몸을 다 닦아주고 만수는 밥을 줬습니다. 부엌에 남은 밥이 있었어요. 밥에 물을 섞어 죽처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멸치를 잘게 찢어 넣었어요. 그릇에 담아 백구 앞에 놓아줬습니다. 백구는 냄새를 맡더니 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새끼도 함께 먹었어요. 만수는 두 마리가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배부르게. 백구는 밥을 다 먹고 만수를 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 같았어요.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재울까?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릴까요? 하지만 집 안은 좁았어요. 그리고 백구도 불편할 겁니다. 걔는 밖에서 지내는 게 나으니까. 만수는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집 옆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농기구와 잡동산 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만수는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어요.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헌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창고 구석에 깔았어요. 그 위에 짚을 덮었습니다. 부드러운 자리가 됐어요. 여기서 자면 되겠다. 만수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새끼도 따라왔습니다. 여기가 네 집이야. 편히 쉬어. 백구는 자리를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고 발로 밟아봤어요.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새끼도 어미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두 마리를 봤습니다. 백구는 새끼를 핥아주고 있었어요.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새끼는 어미 품에 파고들었어요. 잘 자거라. 내일 보자. 만수는 창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에 갔다가 백구를 발견했어요. 기차가 오는 순간 구조했습니다. 생각하면 아찔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와 새끼를 구해서 다행이었어요.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만수는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빛, 고마워하는 표정, 새끼를 핥아주는 모습, 착한 개야.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백구가 온 게 나쁘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창고로 갔어요. 백구가 궁금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와 새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수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잘 잤어?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만수의 손을 핥았어요. 새끼도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만수 다리에 부비적거렸어요. 배고프지? 밥 줄게. 만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처럼 죽을 만들어 멸치를 넣었어요. 그릇에 담아 백구에게 줬습니다. 백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끼도 함께 먹었어요. 만수는 두 마리가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흐뭇했어요. 밥을 먹고 백구는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끼도 따라다녔어요. 만수는 텃밭을 돌보며 백구를 지켜봤습니다. 백구는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냄새를 맡고 땅을 파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중이었어요.
새끼는 장독대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장난을 치고 어미에게 달려가고 귀여웠어요. 만수는 미소 지으며 봤습니다. 집이 살아난 것 같았어요. 움직임이 있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만수 집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이면 만수를 반겼고 밥을 먹고 마당에서 쉬었습니다. 새끼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만수는 백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구가 대답은 못했지만 듣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오늘 날씨 좋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니는 어디서 왔을까? 주인이 있었나? 백구는 만수를 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어요.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걱정 마. 백구는 만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백구와 새끼를 창고로 데려갔어요. 자리를 정리해줬습니다. 오늘도 잘 자거라. 백구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새끼를 품에 안았어요. 만수는 두 마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만수는 구석에 있는 골판지 상자를 봤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였더라? 만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넣어둔 물건 같았어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만수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상자를 봤습니다. 상자 틈 사이로 뭔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네모난 것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백구는 잠시 그 상자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쳐 있었어요. 백구는 곧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그 상자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치, 형태, 틈 사이로 보이는 테이프,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창고의 첫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헌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끼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새끼는 어미의 배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백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었어요.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흙냄새, 녹슨 쇠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안전했어요. 백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수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걸. 백구는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기찻길에 묶여있던 시간. 너무 길었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다가 지고 또 떴다가 졌어요. 며칠이었을까요? 주인이 백구를 버린 겁니다. 새끼와 함께 기찻길에 묶어놓고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알았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걸. 기차에 치여 죽으라고 묶어둔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밧줄을 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너무 단단했습니다. 발바닥이 까지도록 긁었지만 밧줄은 풀리지 않았어요. 새끼가 울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무섭다고. 백구는 새끼를 핥아주며 달랬어요. 괜찮다고, 엄마가 지킨다고. 하지만 백구도 무서웠습니다. 언제 기차가 올지 몰랐어요. 오면 죽을 겁니다. 새끼도 함께. 그런데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만수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착했습니다. 백구는 느꼈어요. 이 사람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만수는 달려왔습니다. 밧줄을 잘랐어요. 백구와 새끼를 안았습니다. 기차가 오는 순간 굴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백구는 살았습니다. 새끼도 살았어요. 만수 덕분이었습니다. 백구는 만수에게 고마웠습니다. 손등을 할아줬어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물을 줬고 밥을 줬고 몸을 닦아줬어요. 자리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백구는 만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백구는 새끼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끼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백구도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창고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삽, 호미, 낫 같은 농기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구석에는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백구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자신이 누운 자리 바로 옆 구석에 있는 골판지 상자였어요. 낡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에 눌려 구겨져 있었어요. 상자 윗부분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놨지만 테이프가 떨어져 틈이 생겼어요. 틈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케이스들이었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여러 개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틈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상자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그 상자에서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플라스틱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냄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상자가 신경 쓰일까요? 백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만 있었어요. 이 상자가 중요하다는 느낌. 백구는 상자를 계속 봤습니다. 형태를 봤어요. 크기를 봤습니다. 위치를 봤어요. 틈 사이로 보이는 테이프들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백구는 이 상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뇌 깊은 곳에 저장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듯이 백구는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본능이었어요. 개의 본능. 중요한 걸 기억하는 본능. 한참을 상자를 보다가 백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요. 피곤했습니다. 자야 했어요. 백구는 새끼를 더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끼의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닥콩닥. 백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잠이 왔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백구는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끼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미 품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두 마리는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구석의 골판지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틈 사이로 카세트 테이프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상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었을까요? 아니, 몇십 년이었을까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수도 잊고 있었어요. 그 상자가 거기 있다는 것조차. 하지만 이제 백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거기 있다는 걸.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지만 위치는 기억했어요. 언젠가 그 기억이 필요할 날이 올 겁니다. 운명처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창고 안을 비쳤습니다. 백구는 눈을 떴습니다. 새끼도 깼어요. 두 마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였어요. 잘 잤어? 만수는 백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새끼도 만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배고프지? 밥 줄게. 만수는 두 마리를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줬어요. 백구와 새끼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백구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집이구나. 만수가 주인이구나. 백구는 행복했습니다. 새끼도 안전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기찻길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만수를 따라다니고 마당을 지키고 새끼를 돌봤습니다. 만수도 백구를 좋아했습니다. 매일 밥을 줬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구는 만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네 덕분에 집이 살아났어.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외롭지 않아. 네가 있으니까. 백구는 만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백구도 외롭지 않았어요. 만수가 있으니까. 창고의 골판지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정확한 위치를, 언젠가 그 기억이 깨어날 날이 올 겁니다. 곧 기억해낸 자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구와 새끼는 완전히 만수 집 식구가 됐어요. 아침마다 만수를 반겼고 밥을 먹고 마당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냇가로 갔어요. 농기구를 씻으러 갔습니다. 호미와 삽이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냇가는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개울이 흘렀어요. 물이 맑았습니다. 만수는 개울가에 앉아 농기구를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시원했어요. 여름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더웠습니다. 만수는 호미를 씻으며 물을 받습니다. 물이 졸졸 흘렀어요. 물소리가 좋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물에 뭔가 떠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어요. 네모난 플라스틱 케이스 같았습니다. 만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건졌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낡고 오래된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뭐야? 만수는 테이프를 살펴봤습니다. 케이스에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닦아냈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어요. 영희. 만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라고요? 이 이름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수는 테이프를 꼭 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테이프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버린 걸까요? 만수는 테이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농기구를 급히 씻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아내 순이가 쓰던 플레이어였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서 듣곤 했어요. 순이가 떠난 뒤로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았어요. 전원을 꽂았습니다. 작동할까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만수는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직. 잡음이 나왔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잡음이 계속되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만수야, 나야, 영희야.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었어요. 이 목소리를 안다. 50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고개가 떨어지듯 숙여졌습니다. 영희.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걱정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도 우는 것 같았어요.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만수는 테이프를 보며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그리웠던 목소리,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짖는 소리였어요. 왈.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백구의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급한 소리였어요. 뭔가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테이프를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짖고 있었어요. 왜 그래, 백구야? 만수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만수를 보더니 창고 쪽으로 뛰어갔어요.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왈. 백구는 계속 짖으며 문을 긁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는 듯이. 뭐가 있어? 거기. 만수는 창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백구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만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만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백구는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처음 잤던 그 자리, 골판지 상자가 있는 곳. 백구는 상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앞발로 상자를 긁기 시작했어요. 왈. 이놈아, 왜 이래? 만수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계속 상자를 긁었어요. 만수에게 보라는 듯이. 만수는 손전등을 상자에 비췄습니다. 낡은 골판지 상자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윗부분이 열려 있었습니다. 틈이 보였어요. 만수는 틈 사이를 봤습니다. 뭔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테이프라고요? 만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테이프가 떨어져 있는 테이프를 뜯어냈어요.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10개쯤 됐어요. 모두 낡고 오래됐습니다. 만수는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케이스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희의 노래. 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테이프도 꺼냈습니다. 모두 같은 글씨였어요. 영희의 노래. 만수에게. 내 마음.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손에 테이프를 쥐고 멍하니 봤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테이프가 왜 창고에 있는 걸까요? 만수는 본 적이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백구는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만수를 봤어요. 백구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만수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테이프 밑에 편지들이 있었어요. 봉투에 담긴 편지들, 수십 통이었습니다. 만수는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봤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희. 받는 사람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김만수. 만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번도 뜯어지지 않은 봉투였어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희의 글씨였어요. 만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만수야, 잘 지내? 나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 가수가 되려고 열심히 노래를 배우고 있어. 만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네 생각 많이 해. 보고 싶어. 이 편지 받으면 답장 줘. 만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가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만수는 받지 못했어요. 한 번도. 다른 편지도 열었습니다. 모두 뜯어지지 않은 편지였어요. 만수야, 왜 답장이 없어? 화났어? 내가 잘못했어? 만수야, 편지 받았어? 보고 싶어. 내려갈까? 만수야, 제발 답장 좀 줘. 걱정돼. 만수는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영희가 보낸 편지. 만수는 울었습니다. 오열했어요. 영희는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만수는 받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 이 편지들이 창고에 있는 걸까요? 만수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을 부모님이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도시 여자랑은 인연 맺지 마라. 딴따라 가수한다는 여자, 우리 집안이 망한다. 너는 농사 이어야 한다.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영희와의 연애를. 만수는 결국 헤어졌어요. 영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영희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영희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새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보냈어요. 테이프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받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숨긴 겁니다. 만수가 다시 흔들릴까봐, 영희에게 돌아갈까봐, 그래서 편지를 숨겼던 겁니다. 테이프도 함께, 창고에,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희의 편지. 50년 만에 받는 편지. 영희야, 미안해. 나는 몰랐어. 만수는 흐느꼈습니다. 백구는 만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위로하는 것처럼. 만수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가 이끌어준 겁니다. 이 상자를, 이 편지들을. 백구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백구는 만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만수는 백구를 안았어요. 백구도 만수를 안았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전등 빛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만수는 상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와 테이프를 펼쳐놓았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마음을, 50년 전 영희의 마음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숨겨진 편지들. 만수는 방 바닥에 편지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어요. 모두 영희가 보낸 편지들. 한 통 한 통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50년 전이었어요. 만수와 영희가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만수는 첫 번째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영희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만수야, 서울 올라온 지 일주일 됐어. 매일 네 생각해. 헤어지긴 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네한테 있어. 미안해. 내가 가수가 되겠다고 고집 피워서, 네 부모님한테 미움받아서,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지? 미안해.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 노래하고 싶었어. 무대에 서고 싶었어. 이기적이지? 미안해. 그래도 네를 잊을 수는 없어. 답장 줘. 제발.
만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는 미안해했던 겁니다. 자신 때문에 만수가 힘들까봐. 하지만 만수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부모님이 숨겼으니까. 만수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 달 뒤에 보낸 편지였어요. 만수야, 왜 답장이 없어? 화났어? 나한테 실망했어? 그래도 한마디는 해줘. 걱정돼. 밤마다 울어. 네가 보고 싶어서. 만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희가 울었다고요. 답장이 없어서. 만수를 걱정하면서 세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만수야, 편지 세 통째 보내는데 답장이 없네. 정말 화났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만수는 울었습니다. 영희가 자책하고 있었어요. 답장이 없으니까 만수가 화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만수는 화나지 않았어요. 편지를 못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답장 달라는 말.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6개월, 1년, 2년. 영희는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졌어요. 얼마나 만수를 그리워했는지. 10번째 편지쯤 되었을 때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만수야, 나 요즘 가수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 선생님이 내 목소리 좋다고 하셨어. 곧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니한테 들려주고 싶어. 내 노래. 니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꿈을. 그리고 만수도. 편지는 더 이어졌습니다. 20통, 30통. 영희는 몇 년 동안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 통도 받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편지는 5년 뒤였습니다. 만수와 헤어진 지 5년. 만수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수야,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5년 동안 답장이 없었어. 이제 알겠어. 너는 나를 잊었구나. 새 사람을 만났겠지.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테니까. 만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나는 니를 못 잊을 것 같아. 평생. 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유일한 사랑이었어. 고마웠어, 만수야. 행복해. 건강해. 잘 살아. 나는 네 생각하며 노래할게. 무대에서. 니를 위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영희는 포기한 겁니다. 5년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으니까 만수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만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나는 몰랐어. 만수는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왜 숨긴 걸까요? 왜 편지를 만수에게 주지 않은 걸까요?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영희를 싫어했어요. 가수가 되겠다는 여자, 도시에서 온 여자, 농사를 모르는 여자, 우리 집안의 딴따라는 안 된다. 아버지가 말했던 겁니다.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만수는 농사를 이어야 해. 시골 여자를 만나야 해. 부모님은 만수와 영희를 떼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숨겼어요. 테이프도 함께. 만수가 영희를 잊기를 바랐던 겁니다. 새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만수는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이를. 시골 여자였어요. 농사를 아는 여자.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자. 만수는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첫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람. 만수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영희는 잘 살고 있을까? 가수가 됐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자의 길을 간 거니까. 만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게 됐습니다. 영희가 편지를 보냈다는 걸, 5년 동안 기다렸다는 걸, 만수를 잊지 못했다는 걸. 만수는 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편지를 숨긴 거예요? 만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 만수는 카세트 테이프들을 봤습니다. 영희가 보낸 테이프, 영희의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했어요. 영희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슬픈 발라드였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잊을 수 없어요. 노래 가사였습니다. 만수를 위한 노래 같았어요. 만수는 노래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영희는 가수가 됐던 겁니다. 꿈을 이뤘어요.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몰랐습니다. 영희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테이프를 받지 못했으니까. 만수는 모든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영희의 노래를, 영희의 목소리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백구는 만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끼도 함께. 두 마리는 만수를 지켜봤어요. 위로하는 것처럼.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네가 이걸 찾아줘서 평생 몰랐을 뻔했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수의 손을 핥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영희와 함께했던 시간.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 만수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영희의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답장 못해서. 네가 기다렸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건강할까요? 만수는 궁금했습니다. 영희를 찾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50년 만에. 하지만 어떻게 찾죠? 어디서 찾을까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백구가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백구는 뭔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만수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도 만수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만수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영희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왜 테이프가 냇가에서 떠내려온 걸까요?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만수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테이프도 상자에 담았습니다. 소중한 보물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들을 그냥 보관만 할 건가요? 아니면 영희를 찾아야 할까요? 백구는 여전히 만수 옆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만수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만수는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영희의 마음.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름 아침이었어요. 평생 묻어둔 이름. 만수는 편지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편지가 몇 통 더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편지들이었습니다. 한 통을 꺼냈습니다. 3년째 보낸 편지였어요. 날짜를 보니 5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희의 글씨가 이전보다 흐릿했어요. 볼펜 잉크가 번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 때문일까요? 만수야, 나는 네 앞에서 아픈 모습 보이기 싫었어. 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프다고요? 사실은 1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어. 기침이 자주 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문제가 있대.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가 아팠던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래. 근데 돈이 많이 들어. 나는 가수 연습도 해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힘들어.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가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네 삶에 짐 되고 싶지도 않아서.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희는 혼자 견뎠던 겁니다. 아프면서도, 외로우면서도, 그리고 한번 니를 보러 갔었어. 몰래, 네 동네까지. 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희가 왔었다고요? 멀리서 봤어. 네가 밭에서 일하는 걸. 건강해 보였어.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예뻤어. 웃고 있더라. 옆에 여자가 있었어. 예쁜 여자. 만수는 기억했습니다. 3년째. 그때 만수는 순이를 만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소개해준 여자. 나중에 아내가 된 여자. 그 여자가 네 옆에서 웃고 있었어. 니도 행복해 보였어. 나는 그냥 돌아섰어. 니한테 다가가지 않았어.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희가 왔었다니. 멀리서 봤다니. 네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없어도. 나는 네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픈 몸으로 네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만수는 울었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돌아선 겁니다. 만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어. 다시는 니를 찾지 않기로 했어. 편지도 그만 보내기로 했어. 네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만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4년째 보낸 편지였어요. 만수야, 나 요즘 노래 많이 불러. 무대에도 섰어. 작은 무대지만 사람들이 내 노래 좋다고 해. 박수도 쳐줘. 영희는 꿈을 이뤘던 겁니다. 가수가 됐어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네 생각해. 니를 위해 부르는 거야. 네가 듣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영희. 만수를 생각하며 부르는 영희. 언젠가 네가 내 노래를 듣는 날이 오면 좋겠어. 라디오에서든 음반에서든. 그때 나를 기억해줘. 한때 네를 사랑했던 여자를. 만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희는 평생 만수를 사랑했던 겁니다. 잊지 못했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5년째 보낸 편지. 진짜 마지막 편지였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는 편지 안 보낼게. 니도 답장 안 하니까. 니는 나를 잊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만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나도 이해해.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는 서울에서 노래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니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유일한 사랑이었어.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병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대. 폐암이래. 말기래. 만수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폐암? 말기? 무서워. 죽는 게. 근데 더 무서운 건 니를 다시 못 본다는 거야. 평생 네 얼굴 보고 싶어? 만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그렇게 아팠다니. 혼자서. 하지만 괜찮아. 나는 니를 사랑했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니와 함께한 시간들. 짧았지만 아름다웠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내가 내 노래 듣는 날이 오면 그땐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 부디 살아있어줘. 행복해줘. 건강해줘. 사랑해, 만수야. 평생. 만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늙은 남자의 흐느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50년을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50년 동안 몰랐던 진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수는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어요. 나는 몰랐어. 네가 아픈 줄, 네가 나를 찾아왔던 줄, 편지를 보냈던 줄.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나는 바보야. 평생 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찾지 않았어. 네가 날 잊었다고 생각했어. 백구가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만수의 손등에 얼굴을 비볐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끼도 만수의 발등에 작은 몸을 기댔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백구를 봤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백구야, 영희는 지금 어디 있을까?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만수는 알고 싶었습니다. 영희의 소식을. 영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만나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마지막으로. 만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밝은 햇살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영희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헤어지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말. 사랑한다는 말. 행복하라는 말. 나도 사랑했어. 영희야, 평생 니만 사랑했어. 만수는 속삭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만수는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희가 있었어요.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첫사랑을.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만수가 가끔 멍하니 하늘을 보는 이유를. 미안해, 순이야, 당신한테도 미안해. 만수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착했던 아내. 만수를 사랑했던 아내. 나는 당신한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어. 영희를 잊지 못해서. 만수는 또 울었습니다. 두 여자에게 미안했어요. 영희에게도 순이에게도. 백구는 계속 만수 곁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새끼도 함께. 두 마리는 만수를 지켜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만수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영희야, 니는 지금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 만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대답해 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만수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테이프도 함께 상자에 담았습니다. 소중히 보관할게, 영희야. 네 마음을. 만수는 상자를 안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백구가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백구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네가 이걸 찾아줘서 평생 감사할게.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수의 손을 핥았어요. 만수는 창고로 가서 상자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높은 곳에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 잘 보관할게. 영희야. 만수는 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왔어요. 마당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여름이었습니다. 백구와 새끼가 만수 옆에 섰습니다. 함께 만수는 두 마리를 봤어요. 우리 같이 살자. 오래오래. 만수는 말했습니다. 백구는 짖었어요. 알겠다는 듯이.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영희의 마음을, 영희가 평생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만수는 손자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전화했던 손자, 할아버지 목소리가 힘없다며 걱정했던 손자.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사랑이 뭔지.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와의 사랑, 순이와의 사랑, 그리고 백구와의 만남.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울어서 그런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어 보였어요. 50년 전 영희를 사랑했던 그 청년의 눈빛처럼. 영희야, 나도 늙었어. 니도 늙었겠지.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야. 만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백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수 곁에 앉았어요. 백구는 만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만수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백구야. 혼자였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백구는 만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위로하듯이. 오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읽은 후 조용히 지냈어요. 밥을 먹고 백구를 돌보고 텃밭을 가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영희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영희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내려왔어요. 방학이라 이틀 묵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손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잘 왔다, 민준아. 민준이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강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 잘 크네요. 민준이는 백구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백구도 민준이를 반겼어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만수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백구랑 지내니까 외롭지는 않아. 백구 덕분이네요.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도 미소 지었어요. 저녁을 먹고 민준이는 창고를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창고 오래 안 치웠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만수는 민준이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는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먼지 엄청 많아요. 민준이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상자들을 정리했어요. 만수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민준이가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민준이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어디서 났어? 상자 안에 있었어요. 편지들이랑 함께. 만수는 봉투를 받아봤습니다. 병원 서류 같았어요. 만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희. 만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영희라고요? 진단명을 받습니다. 폐암 말기.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의 병원 기록이었어요. 진료 날짜를 봤습니다. 최근이었어요. 몇 년 전이 아니라 최근이었습니다. 만수는 날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마지막 진료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병원 이름과 함께. 그 날짜는 만수가 백구를 구조한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같은 날이라고요? 서류를 더 봤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의사가 쓴 메모 같았습니다. 환자 퇴원 희망. 고향 방문 예정. 고향? 영희의 고향은 만수가 사는 이 동네였어요. 만수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백구를 구조한 그날이었어요. 민준아, 이거 언제 기록이야?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서류를 봤어요. 7월 15일이요. 그날이면 할아버지가 백구 구조한 날 아니에요? 맞아, 그날이야.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가 그날 병원을 퇴원했다고요. 고향을 방문한다고요. 만수는 기찻길을 떠올렸습니다. 백구가 묶여있던 기찻길. 그 근처는 서울에서 오는 기차가 정차하는 역이 있었어요. 설마. 만수는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기찻길 근처에 역 있지? 네, 작은 역이요. 서울에서 오는 기차 서는 곳이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가 그날 기차를 타고 이곳에 왔던 걸까요? 만수를 만나러?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뒷장을 넘겼어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였어요. 만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이영희. 사망일 7월 16일. 백구를 구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망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찻길 인근. 만수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만수를 붙잡았습니다. 만수는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희가 그날 왔었어.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영희가 기차를 타고 왔던 겁니다. 만수를 만나러. 50년 만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수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와 기차를 탔어요. 고향으로. 만수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기찻길 근처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만수를 만나기 직전에 왜 나를 안 찾았어? 왜 혼자? 만수는 울었습니다. 영희가 그렇게 가까이 왔었다니. 만수는 몰랐어요. 백구를 구조하느라 정신없었으니까.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묶여있던 그 기찻길, 영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 같은 장소였어요. 냇가에서 떠내려온 테이프, 영희가 남긴 테이프였을 겁니다. 기찻길 근처에서 백구가 찾아낸 상자, 영희의 편지와 테이프가 든 상자, 그것도 영희가 남긴 거였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 대신 흔적을 남겼습니다. 편지를, 테이프를, 서류를, 그리고 백구를. 만수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만수를 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백구야, 네가 영희가 보낸 거야?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백구가 기찻길에 묶여 있던 것, 만수가 그곳을 지나간 것, 백구를 구조한 것, 백구가 상자를 찾아낸 것, 모든 게 운명이었습니다. 영희가 만든 운명. 영희는 죽기 전 백구를 만수에게 보낸 겁니다. 자신 대신 만수를 지켜달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영희야. 만수는 흐느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고마워, 백구를 보내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만수는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사연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새끼도 함께 왔습니다. 만수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네가 영희의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영희가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구나. 백구는 만수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위로하듯이.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영희와의 만남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백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영희는 떠났지만 백구가 남았어요. 만수를 지키기 위해, 영희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맙다, 영희야, 정말 고맙다. 만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듣고 있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만수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자.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백구와 새끼가 함께 걸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민준이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할아버지, 푹 쉬세요. 그래, 민준아. 고맙다. 민준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만수는 천장을 봤어요. 영희가 왔었다니. 만수를 보러 50년 만에.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백구는 방문 밖에 앉아 만수를 지켰습니다. 영희가 부탁한 것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늘에 총총히 떠올랐어요. 만수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영희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백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그리고 영희는 지금 하늘 어딘가에서 만수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미소 지으며 남겨진 사랑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고로 갔습니다. 영희의 편지와 테이프가 든 상자를 내려왔어요. 조심스럽게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편지들과 테이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수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편지는 봉투에 넣었어요. 테이프는 케이스를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장롱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아내 순이가 쓰던 보자기였어요. 하늘색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예뻤어요. 만수는 편지들을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테이프도 함께 넣었어요. 병원 서류도 넣었습니다. 영희의 모든 것을 보자기를 곱게 쌌습니다. 매듭을 지었어요. 만수의 손은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영희야, 네 마음을 여기 담았어. 평생 간직할게. 만수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영희가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창고로 갔습니다. 선반을 봤어요. 제일 높은 선반이 있었습니다. 먼지도 없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의자에 올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만수는 늙었지만 아직 튼튼했습니다. 보자기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중하게, 마치 영희를 모시는 것처럼. 여기 계셔. 영희야. 내가 매일 와서 볼게. 이야기도 할게. 만수는 보자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대답할 것 같았어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선반을 올려다 봤어요.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하늘색이 예뻤어요.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우리 집.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고를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여름이었어요. 백구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끼도 함께. 두 마리는 만수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야, 영희를 모셨어. 창고에. 이제 우리 셋이서 같이 사는 거야. 백구는 짖었습니다. 알겠다는 듯이. 새끼도 짧게 짖었어요.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끼도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네가 와줘서. 영희가 보내줘서. 백구는 만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혓바닥이 만수의 손을 감쌌어요. 민준이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잤어. 일찍 일어났지. 괜찮으세요?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만수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안도했어요. 할아버지, 아침 먹어요. 그래, 먹자.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소박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할아버지. 만수는 영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함께 했던 시간, 헤어진 날, 그리고 50년 후 다시 만난 이야기.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영희 할머니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하셨네요. 그래, 나도 사랑했어. 평생.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할아버지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으셔서. 민준이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지. 영희를 만나서, 순이를 만나서, 니이를 만나서, 그리고 백구를 만나서. 만수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마당에서 새끼와 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만수는 손자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백구 잘 돌봐주세요. 그럴게. 민준이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만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만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백구가 있었습니다. 새끼도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에는 영희가 있었습니다. 편지로, 테이프로, 마음으로. 만수는 창고로 갔습니다. 선반을 올려다 봤어요.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영희야, 나왔어. 오늘도 좋은 날이야. 만수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백구가 잘 지내고 있어. 새끼도 건강해. 너 덕분이야. 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가 다녀갔어. 착한 녀석이지. 네 이야기 해줬어. 민준이가 울더라. 만수는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네 마음을 알았어. 평생 날 사랑했다는 거, 잊지 못했다는 거. 고마워, 영희야. 만수는 보자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닿았어요. 나도 네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만났잖아. 비록 네는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같이 있어.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백구가 우리를 이어줬어. 고마워, 영희야. 백구를 보내줘서. 만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말없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만수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갔어요. 백구와 새끼가 만수를 반겼습니다. 백구야, 저녁 먹자. 만수는 백구에게 밥을 줬습니다. 백구는 맛있게 먹었어요. 새끼도 함께 먹었습니다. 만수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백구가 있었으니까, 영희가 있었으니까. 저녁을 먹고 만수는 마당에 평상을 냈습니다. 평상에 앉았어요. 백구와 새끼가 만수 발치에 앉았습니다. 여름 저녁 햇살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빨강, 주황,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영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예쁘지, 영희야? 저 노을. 만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만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새끼도 어미 옆에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만수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야, 영희가 네를 보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백구는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아마 알았을 거야. 영희는 똑똑했으니까. 네가 날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별을 봤습니다. 수많은 별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영희야, 저 별 중 하나가 네일까?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평상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백구와 새끼도 만수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자. 영희랑 백구랑 나랑. 만수는 말했습니다. 백구는 만수의 손을 핥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끝났습니다. 50년의 오해가 풀렸어요. 50년의 사랑이 완성됐습니다. 영희는 떠났지만 백구가 남았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선물, 영희의 사랑. 만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영희가 함께 있었으니까. 창고의 보자기, 그 안에 편지와 테이프, 영희의 마음.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장소였어요. 두 사람의 긴 이별이 끝나고 마음이 다시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만수와 백구, 그리고 새끼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어요. 여름밤은 고요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백구도 잠들었어요. 새끼도 함께, 새 생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희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만수 할아버지와 백구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